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가자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일단 뭐 포로 교환도 하고 잠깐 휴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또 보니까 뭐 한 3일 정도 휴전 기간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러 자료를 보건대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건대, 이 전쟁은 좀 더 큰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다다르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거는 이 신문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나온 거죠. 11월 12일 날 이스라엘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가자에서 낙바를 다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랑 연결을 시켜 보면은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주된 생각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자판 낙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낙바가 과연 뭐냐? 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이 전쟁의 결과는 만약 확전이 된다면 이 전쟁은 인류사의 하나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과 같이 한 묶음으로 되면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자각하는 그런 이제 된 거죠. 과학 기술의 발전, 뭐 SNS, 뭐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매스 미디어로 대중 매체로 여론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자각이 나오고 우리의 삶, 그 못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욕구가 나오겠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벌써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낙바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낙바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그 아리랑이라는 우리 전통 노래를 들어보면은 참 사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다룬 바도 있지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자, 낙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바라는 것은 이쪽이 팔레스타인어로 뭐 그게 아랍어인지 팔레스타인어가 뭐 아랍어랑 얼마 다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앙이라는 뜻이래요. 재앙, 낙바가 재앙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은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크게 영향을 펼쳤을 때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렇게 포함해서 뭐 해안선 쪽이 중요한 거죠. 중동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지금의 터키가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어요. 지배를 받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일부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일부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이제 시작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자,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땅을 하나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다룰 때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충성하는 SS 사단 우크라이나 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사단이 있었을 정도잖아요. 그것도 강력한 SS 사단. 그들이 이제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도 협조하고 영국에도 협조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살게 해줬죠. 그 대표적인 게 캐나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됐던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이렇게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47년에 이제 끈이 생기는 거죠. 자,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도 나라를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날아온 돌이잖아요. 이스라엘이들은 그 자리를 뭐 며칠 년 비웠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그걸 거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강공을 취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야 될까? 민병대라고 할까? 시오니스트죠. 시온주의자 민병대가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아랍국에서 관여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게 이제 1948년 전쟁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자그마치 70만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원래 자기 살던 곳에서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변 국가로 갔죠. 예, 주변 국가로 갔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그게 아마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자지구.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웨스트 뱅크로 간 데도 있고 또 더 멀리 간 데도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70만 명 자료에 따라서는 80만이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80만의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졸지에 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낙바예요. 이걸 낙바로 부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다 마을을 500개소 정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거기가 정착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지금 가자지구하고 웨스트뱅크에 묶여 있잖아요. 예, 일부는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지금 뭐 헤즈볼라 이런 데 관련된 경우가 또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돼서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토를 넓혔죠. 넓히고 가자지구나 지금 가자지구야 뭐 면적이 좁지만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도 정착지를 계속 늘리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고 부르는 그 아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수장 역할을 하는 거. 경찰권과 공권이 없죠. 지지율이 10% 1%대야 저기 한 자리 숫자대입니다. 예. 거기서 계속 정착촌을 좀 확장하고 있죠. 지금 이 전쟁 와중에도 그 정착촌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스라엘 장관의 말이에요. 낙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자에서. 즉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의견과 반대고 심지어 미국의 의견과도 상당히 반대가 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낙바의 마무리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래서 하마스의 수년간에 걸친 큰 준비에 대해서 이집트 정부 당국자가 네타냐후한테 직접 연락까지 했지만 네타냐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 정부 기관이 이것을 무시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알고도 기다렸다. 이 기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더 가게 되네요. 네. 자, 이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옛날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 오스만 제국 다음에 오토만 제국 다음에 지배할 때 팔레스타인으로 분류됐던 지역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가자지구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건데 웨스트뱅크 포함되어 있고 이 빨간 점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쫓겨났던 그 마을들입니다. 500개소라고 하는 게.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앞에 지금 바다 아무래도 이 바다에 지중해 쪽에 가스전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연 자원에 대한 문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지정학적 요충지다. 예.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는 링크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레바논, 시리아 그치면 유럽까지 연결돼요. 예. 아직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곳이에요. 러시아의 동부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이북에 있는 그 지역 천연자원 많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예. 자, 그런 것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곳이에요. 미래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원도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 끝까지 눌러붙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리아 내전에. 지금 가자와 레바논 같은 경우는 위에 시리아가 넘어간다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담대한 구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그것을 잡고 있다. 그것을 정치적인 교두보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자국민들한테. 그리고 스스로 그에 대해 도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이스라엘, 이 기회를 활용하자. 그리고 세상의 흐름, 미국도 이것을 꺾지 못한다.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네타냐후가. 벌리면 그들은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 항공모함도 2개 전단이 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큰 게임을 하고 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 즉 네타냐후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은 지금 두 발로 굴러가는, 즉 움직이지 않으면, 달리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두 발 자전거와 같은 신세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제어를 못 해주는 거죠. 예. 이걸 간파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위상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일밖에 못 해요. 이 뒤에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죠. 헤즈볼라는 그게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레바논에까지 가서 미국의 유력 인사가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여기에 영향력을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오늘도 잠깐 기사가 났더군요. 가자 전쟁 개전 이래 가장 큰 헤즈볼라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을 오늘 했다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미국은 계속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고, 네타냐후는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지도자로서의 균형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있다. 예, 주변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변 지도자들이 막아서고 있지만 그들 국민들이 반이스라엘 정서가 너무 거세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한 행동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여론이 치솟고 있다. 바이든은 힘들다.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미국 이스라엘 정부 내부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된 거였죠. 그게 뭐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시나이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축천을 건설해서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든다. 예,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역은 지금 하듯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다 뺏어내면 된다. 이런 계획을 짰다. 근데 이것은 토론용이었다.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그에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이집트에다가 종용을 한 바가 있어요. 좀 받아주라고. 요르단에도. 그게 EU 국가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말은 처음에 이스라엘 뜻대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세계 여론이 돌아간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뜻을 쫓아준 거예요. 근데 세계 여론을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즉, 대충 대중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지난 한 70년, 80년간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문제는 그렇게 그들은 테러리스트고 열등하고 극단적이자 나쁘다. 흑백 논리 잘 적용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덮으면 돼 했는데 안 덮어진 거죠 지금 이게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예, 지금도 이대로 하고 있다. 미국도 동의했었다. 유럽도 동의했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여론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한다. 그냥 적당히 하마스를 혼내주는 정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평화적인 정책으로 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거기다가 이스라엘 한두 개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 국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관계 개선된 나라, 그리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던 나라, 사우디.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지금 한 발을 빼는 상황인데 네타냐후가 여지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국 내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가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게 그런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주변 아랍국이 안다. 특히나 터키가. 예. 터키는 내부에서 강력한 여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있거든요. 가자 지구에. 이란은 사실은 심정적인 어떤 공감은 떨어져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여기서 미국에 오랫동안 저항해왔고 이쪽에서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도 있고 해서 리더십을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고 믿는 나라예요. 힘도 있고. 거기도 경제 규모가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큰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터키는 감정적이고. 왜?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이란은 본인의 명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선을 넘지 말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 전쟁은 다 피하고 싶으니까. 그 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다. 예.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네타냐후가 꼬피가 풀렸다. 예. 바이든이 무력하다. 백악관의 핵심 층들이 의지가 나보다 강하지 못하다. 내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 길을 봤다는 거죠. 네타냐후가 지금. 예. 자, 그리고 이거 뭐 국방장관이죠. 이거 예전에도 소개드렸던데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 다른 기사에서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갈란트라는 이름을 가진 국방장관인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우해주겠다. 그래서 물 끊고 이거 공식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물 끊고 전기 끊고 모든 걸 다 끊었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주변의 이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전 세계 이론도 잃었고. 폭주 기관차가 된 거죠 지금. 네. 이래서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난폭함의 어떤 극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죠. 각성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헤즈볼라가 자꾸 까불면 베이루트도 가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거기도 동물 취급하겠다는 거고 이런 공갈 협박이 없는 거죠. 나라가 안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죠, 지금. 여기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보면은, 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한테 경고했다. 레바논을 공격하지 마라. 레바논 공격하지 마라는 뜻은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뭐 이렇게 백악관 자문 그룹 중에서 주요 인사가 레바논을 방문해서 레바논 의회의 주요 인사한테 압박을 넣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즈볼라가 쉽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거기는 그걸 이제 이래 되면 확진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레바논 침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게릴라전이지만 전쟁 자체만으로는 하마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은 이 헤즈볼라는 거의 정교군이에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그리고 여기 도화선이 돼서 전쟁이 커지게 돼요. 이래 되면 시리아, 터키, 이란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터키가 들어오게 되면 이란은 같이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건 그들 간의 자존심, 경쟁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사우디나 카타르는 뭐 다른 데는 돈을 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색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CSIS라고 뭐 이제 전략 어떻게 보면 띵크탱크라는 것인데 주로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 어떻게 보면 군산 복합체 그런 지지를 많이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11월 7일자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질 수 있다. 이런 게 제목으로 뽑혀 있어요, 지금. 예.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과한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하마스는 게릴라 전쟁을 하는 것이다. 많은 민간인 희생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호치민이 예전에 독립전쟁을 하고 프랑스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미군을 몰아내던 그때에도 그들은 우리가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와서 반드시 이긴다. 그게 게릴라전, 힘이 약한 게릴라 대신 민심을 획득하고 있는 그 게릴라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론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전투에서 진다 이런 게보다는 어차피 이건 오래가는 전쟁이다, 하마스는. 그래서 피해가 나면 날수록 하마스의 어떤 단결력은 세진다. 하마스에 대한 여론이 강해진다. 상대방이 질린다. 이런 거예요. 게릴라전이, 하마스가 하는 전쟁은.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사망을 했으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 하마스만을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고 나무에 빨리 봉합을 해라. 네가 네 분풀이 정도만 하고 정상 회복하자. 이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적극 지원해 줄게. 근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려면 주변국의 인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예.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나 이스라엘군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주변을 친해지고 싶어. 난 제발 니 좀 나한테 이쁜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속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손잡아 줄 텐데 너 왜 이러니?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타냐후는 이것을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11월 7일이니까 한 20여일 지났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 사이 동안 지금 지난 한 20일간 벌어진 일은 뭐냐? 주위의 정남이를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 여론에 굴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도 유럽의 지도자들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처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다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변국은 오죽하겠습니까? 덜 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되면 이런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마스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러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전문가, 다른 사람들의 제가 눈길이 가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은, 여기서 전쟁이 확전되면은, 확전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와 그들의 지도부는 말하는 걸 봤을 때 도착돼 있다, 뭔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내서 달리지 않고 싹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런 의견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 길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물줄기가 이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뭐 휴전 연장하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이래 되면은 주변과 일단은 먼저 헤즈볼라, 그다음 다른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랍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적이 될 것이다. 옛날에 만만하게 오합지졸처럼 무너지던, 기세가 꺾이면 자기들끼리 어떤 협력체계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군도 군기가 세지 않았던, 무기도 어떻게 잘 다룰지 몰랐던 그런 중동 전쟁 1, 2, 3차까지 뭐 몇 차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쟁에 쉽게 무너졌던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아니다, 더 이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많이 성장했다. 나라도 많이 안정됐다. 기술 수준도 높다. 군사력도 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는 지금처럼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계속 어렵게 하면, 시간 끌면서. 거기서 그들이 하마스가 원하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보복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자지구에 떨어뜨리는 폭탄이 2000파운드짜리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1톤짜리예요. 건물이 한 발 맞고 폭삭폭삭 아파트 빌딩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9.11처럼. 그런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주변에 민간인 사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제어력을 상실했다. 예, 바이든이 바보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외교의 큰 영향력을 지난 수십 년간 행사해 왔던 그들, 항상 승리만을 만끽했고 웬만한 실패를 하더라도 뭐 무기 많이 팔았으면 됐지 씩 웃으면서 적절한 변명되고 빠져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의
뭐랄까 할까 냉정한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그것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가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초라해진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미국은 거기 있는 항모전단이 볼모로 된 셈과 마찬가지예요. 볼모로. 예. 자, 미국이 이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면 지상군이 와야 돼요. 지상군이. 지상군이 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럴 여력이 되느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은 어떻게 보면 프락시 전쟁이고 대리 전쟁이니까 돈만 보냈으면 됐어요. 무기하고. 그게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그렇지만 여기는 자국민을 보내야 돼요.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상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이 세계 이론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신문에서 보도된 겁니다. 지금 천척의 보트가 내일, 오늘 수요일, 화요일이죠. 내일 터키에 모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출발을 한대요. 어디로? 가자지구 앞바다로. 예. 그게 이름이 뭐라고 불렀느냐? 자유선단, 프리덤 플로틸라라고 불렀어요. 천척 규모라고 그래요. 예. 이게 영해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가자지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어요. 애시도든가 하는 항구가. 그게 영해의 기준이 뭐 12.5회리, 23.5km? 잠깐만요. 그 밖에서 천척이 우글우글 몰려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물류를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상 시위를 비무장 상태에서 천척이. 예. 여기 보면은 그쪽에서 지금 터키 쪽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이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개국에서 4,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큰 유람선도 지금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러시아 배가 313척, 스페인이 104척. 가족이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들도 있어요. 왜? 지난 2010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터키 배 7척인가 10척인가가 이렇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가자지구가 봉쇄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해군이 물러가라 했는데 저항을 했죠. 그래서 한 배에 이스라엘군이 승선을 해서 진압을 해요. 그 과정에서 10명의 터키인이 죽습니다. 자, 그 일이 2016년인가 끝났어요. 종지부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2천만 달러를 그 가족들한테 주는 것, 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끝났는데 그것을 2010년 이 마비 말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배입니다. 배 이름이고 이번에는 이게 천척 규모로 해서 전 세계인이 러시아 배도 313척이나 그래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 특히서 인터뷰한 이거 오거나이저라고 그러겠죠. 조직을 한 사람의 입을 빌려 보면은 터키 정부와는 연계된 게 없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방해하지는 않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목요일 출발한 거의 뭐 그 가까운 곳이니까 목요일 동일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네타냐후가 만에 하나 어떤 지난번처럼 저런 행동을 한다, 살상을 한다, 이 선단의 활동을 방해한다. 그 규모도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천척이니까 뭐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랬겠죠. 예. 인구 사람이 4,500명이니까 작은 규모 절대 아니에요. 예. 자, 이거는 이제까지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반대 이론이 어떤 시위로 연결되는 단일화된 시위로 연결되는 그 구심점이 터키에서 형성돼서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잘못을 대응을 하게 되면 잘못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지금 폭주기관차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제 하마스 소탕 작전이 이제 뭐 이스라엘군도 상당한 피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단은 지금 교착 상태를 계속 가자지구는 유지가 되겠죠. 절대 안 물러나겠죠. 하마스는 그들의 작전상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가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하마스가 그걸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 그래서 가급적 네타냐후가 더 광폭해지기를 바라겠고 세계 여론이 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싶겠죠. 예, 그들은 버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기지가 뭐 가자 북부 지역에만 있겠습니까? 남부 지역도 다 있죠. 다 연결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전력으로 이스라엘 정규군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남부 지역도 이미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 폭격이 거세질 수가 있어요. 예, 본인들도 좀 진압이 잘 안 되면 초조해지는 거거든요. 미국은 더 초조하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주위에서 이집트나 요르단에서는 못 받겠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집트나 요르단의 수장들한테 뇌물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좀 받으라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목숨이 금방 달아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자지구 남부를 계속해서 폭격을 한다. 민간인 희생자가 더 나온다.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유를 위한 선단 이런 데 어떤 위해를 가한다. 공해상에서. 그런 게 되면은 아랍의 다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지역은 가자 전쟁이 아니라 서아시아 전쟁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이 가능성이 지금 요 상황에서 평화스럽게 끝날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